본 콘텐츠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정보 전달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소개하며 특정 의료기관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 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시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는 일반적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제작 시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영상이나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외국인 산모의 눈물 섞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대형 병원, 출산한 지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산모에게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축하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가기 전에 이 오렌지 주스와 샌드위치 드세요. 얼음 가득 넣었으니 시원할 거예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구권 국가에서 출산은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취급됩니다. 회복의 개념보다는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강요받죠.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퉁퉁 부은 몸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산모들의 모습, 우리 한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톡방 육아의 시작입니다. 산후 우울증이 왜 서구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이 SNS를 통해 한국의 산후조리원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부유층 1%만 누리는 사치일 것이다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그것이 한국 임산부의 80% 이상이 당연하게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전 세계 엄마들은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호텔 같은 방, 뷔페식 식사, 24시간 신생아 케어, 그들에게 그것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것은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외국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리원의 하루는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시계태엽처럼 돌아갑니다. 1. 신생아실의 위생과 과학.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통유리 너머의 신생아실입니다. 여기엔 전문 간호사와 베테랑 조리사들이 3교대로 24시간 아이를 지킵니다. 아이가 울면 즉시 반응하고 기저귀 상태, 체온, 황달 수치까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특히 베베캠 서비스는 혁명입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도 회사에 있는 아빠도 앱 하나로 아이의 자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밀착 케어를 받으려면 개인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모 회복을 위한 어벤져스 산모는 그저 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 마사지 전문가가 매일 방문하여 유선 막힘을 해결해 줍니다. 통곡 마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프지만 받고 나면 신세계를 경험한다는 그 마사지 말입니다. 여기에 전신 부종을 빼주는 에스테틱, 골반 교정 프로그램까지. 서양의 자연 회복과는 차원이 다른 능동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3. 식단의 예술. 한국조리원의 식단은 영양학의 결정체입니다. 매 끼니 나오는 미역국은 단순히 전통이라서 먹는 게 아닙니다. 미역의 요오드는 자궁 수축을 돕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완벽하게 배합된 반찬들이 뷔페처럼 차려집니다. 서양 산모들이 SNS에 올리는 차가운 샌드위치와 대조되는 이 따뜻한 집밥 스타일의 성찬은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인맥을 아십니까? 바로 조리원 동기, 줄여서 조동입니다. 30분이라는 이 짧은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인문학적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눈물이 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때 조리원의 공동 거실이나 수유실은 거대한 전후의 현장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몇 주에 낳으셨어요? 아이가 잠은 잘 자나요? 라는 질문 하나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새벽 수유실에서 눈이 충혈된 채 서로를 위로하는 그 경험은 평생의 유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동 모임은 퇴원 후에도 계속됩니다. 공동 육아를 하고 이유식 정보를 나누고 남편 험담 도하며 톡방 육아의 외로움을 함께 이겨냅니다.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가장 신기해합니다. 서구의 산후 관리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폐쇄적인데 한국은 이를 사회적 연대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육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 시스템이 산후 우울증 발생률을 낮추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마법 같은 시스템은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나 실리콘밸리의 고소득 직종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산후조리는 하나의 럭셔리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국식 산후조리원은 1박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지만 예약이 1년치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이 도구로 취급받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보호받는 그 철학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산 조리원은 곧 최고급 브랜드와 같습니다. 한국의 돌봄 노하우, IT 기술을 접목한 신생아 관리,
그리고 한의학적 지식이 결합된 이 패키지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K-돌봄이라는 새로운 한류가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2주간의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는 기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과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어나고 지자체에서 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아이를 낳은 부모와 그 아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시가 바로 이 산후조리원 아닐까요? 화폐의 맥북을 지켜주는 것이 시민의 신뢰였다면 산후조리원을 지탱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예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따뜻하고 섬세한 돌봄의 문화를 더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산후조리 경험은 어떠셨나요? 혹은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출산 후 어떤 케어를 받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이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